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근본부터 종로방문각 공인노무사 학원에서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신림동에서 베리타스에서 강의를 하다가 잠깐 오업공채 행정법 강의만 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2019년 행정쟁송법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미리 봐보니까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례형으로 이제 전환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약수령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례 문제를 풀이할 것인가에 대한 목차 고민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 이제 1번이 있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좀 다시 1, 다시 2, 다시 3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인 을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갑에 대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와 성명서 발표 등 기사 게재로 인한 을 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근거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유인물 배포 등 행위와 성명서 발표 및 기사 게재로 인한 을 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로 감봉 3월에 징계 처분을 하였다. 감봉 3월에 징계 처분을 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 개인인 회사가 어떤 처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약속된 용어로 처분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행정청이 하는 그런 처분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다. 그런 조치를 받았다. 회사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징계 처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갑과 A 노동조합은 이제 2018년 9월 7일 비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라고 이제 흔히 우리들 하죠. 노동위원회 오자가 나왔네요. 진노위에 위 징계 처분이 부당징계. 첫 번째는 부당징계고 두 번째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종의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당하다. 그러면 정당한 징계가 아니고 정당 노동행위가 아니네. 그러니 나 좀 구제줘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이 구제 신청은 이 수익적 처분이 아닙니다. 구제 신청은 수익적 처분이 아니에요. 자,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만약에 이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하는 행위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한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됐죠? 네, 감봉 3월에 징계 처분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두 번째는 감봉된 봉급을 전액 지급해라. 다시 전액 지급해라. 이 정도가 나오겠네. 2개 나오겠네. 2개. 3개 나오는 경우는 이제 파면이라든가 해임당했을 때 원대 복귀 시켜라. 그 다음에 그렇게 파면하게 되면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게 되거든요. 직위해제된 기간 동안에 그 봉급, 지급되지 않은 봉급 전액 지급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개가 나와요. 2개가.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요. 이 2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처분이라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이면서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합의제 행정관청. 그런데 이 합의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심결이죠. 심결에서 하는 게 취소한다. 이거 뭐예요? 형성이죠. 형성이에요. 형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신청권이 거부처분 이런 논의가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는 논리 구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형성이고 그다음 그 형성의 결과 이건 뭐죠? 이거 결과제거죠. 결과제거를 해준 거예요. 결과제거 의무. 결과제거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주식회사에 대해서요.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너 징계 처분한 거 취소할 거야. 그 다음에 취소한 것에 대해서 너 이 결과 위법한 징계로 인하여 지금 위법 상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법 상태를 자, 원상 회복시켜줘야 돼. 라는 결과 제거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뒷부분에 묻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1-1을 보면 그러나 비지방 노동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요. 2018년 11월 6일에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어요.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부당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징계다. 그리고 정당한 노동행위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A 노동조합은 둘 다 이제 그러니까 갑과 이 A 노동조합이 비지방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에 이제 불복했죠.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노위로 가게 됐죠.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습니다. 재심 신청. 그럼 중노위에서 하는 일도 뭐겠어요? 만약 부당한 행위라면 여기도 마찬가지. 진노위와 동일하게 1번, 2번. 그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징계 처분 취소한다. 그다음에 그 3개월에 감봉액 돌려줘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둘 다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형성이라면 형성. 이것도 일종의 형성이잖아요. 형성. 취소라는 건 형성이란 말이에요.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확고합니다. 이거는 권한이지, 행정청의 권한이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건 판례가 일관되게 확고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3개월에 감봉액을 돌려줘라. 이 말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결과 제거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청했는데 중노위는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이제 이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 사유에 해당해. 그리고 징계 양 정도, 적정의 3개월 봉급은 감봉은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재심청을 모두 기각해 버렸습니다. 자, 기각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기각했어요. 이렇게 기각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익혀왔지만 재결주의죠. 재결 처분 취소송이 아니죠. 재결 취소송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닙니다. 재결 취소송이 아니고 재결주의죠. 재결주의 안에서는 재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처분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따라서 재결주의에 의해서 재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결을 취소시켜버리면 이 전체들이 다 취소된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재결주의가요. 재결주의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재결 취소송. 재결 그 자체만 취소하는 게 아니고 재결주의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제 3문에 보면 이에 이제 갑은 중노위의 재심에 불복합니다. 재심에 불복하면 이제 재결주의하여 재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갑은 중노위가 재심 판정하면서 관계 법령상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요. 이게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체하자 주장이에요. 이건요. 주체하자. 그러니까 주체하자는 당연 무효입니다. 이건. 이게 만약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건 당연 무효가 돼요. 재심 판정은. 그런데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당정당 그거 따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노동법적으로. 부당정당 따지지 마라. 오로지 행정쟁송법상의 문제만 서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묻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분명히 주체하자를 주장했었거든요. 주체하자 주장했는데 재심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러면서 취소해 버렸어요. 판결은 그 원고가 주체하자를 주장을 했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직권심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일건 기록상 이것이 현출돼 있었기만 하다면 직권심리 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확정해버렸어요. 취소 판결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중노위가 이러한 확정 판결에 기속됩니다. 확정 판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그랬어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걸 논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볼 때 이걸 통글로 읽어서 이건 물어보네. 그러면 이제 내가 교과서를 얼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목차를 쫙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는 게 옛날 약수령이에요. 그게 약수령이고요. 현재 그 사례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확정 판결에 기속되는 경우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 했을 때 기속되려면 있잖아요. 의무를 부담하려면 기속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담하려면 하면서 이걸 2% 바꿔주고 그러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지라는 이 조건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현재 사례형에서 풀이하는 좋은 답안
논리 구성 방식이에요. 이게 답안 구성 방식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 막 행정법적인 지식이 쌓여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 나오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언명령이라고 그 법이라는 것은 칸트가 얘기했듯이 정언명령에 의해서 나오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 정언명령이 if should로 되어져 있어요. 뭐뭐라면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그리고 뭐뭐라면이란 부분이 법에서는 뭐냐면 효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는 이게 요건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가 이렇게 전도돼서 뒤집어지면 if should로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하고 if가 만약 뒤집어져서 요건 효과가 나오면 if된 구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if된 구조로 할 수도 있고, if된 구조로 나올 수도 있고, if should 구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if된 구조일 때는 이 안에 있는 요거,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럼 이게 should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이 올라가요. 이렇게 정언명령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으로 풀이를 해서 법전으로 법률 규정으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 논리 구성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마지막 묻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 1번 금방 우리가 이제 분석했다시피 살짝 분석을 했는데요. 문제 1번의 물음 1의 이제 풀이를 지금부터 보겠는데 먼저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여기 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논술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써내느냐.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미가 꼬리, 똥구녕에서 거미줄 빼내듯이 술술술술술 이어간다. 그래서 논리는 말꼬리 잡기예요. 논리는 말꼬리 잡기예요. 그래서 말꼬리가 이어져 가는데 어떠한 명사들을 이어서 가면서 말꼬리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는데 말의 꼬리들이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중간중간에 퉁 이렇게 놔야 돼요. 그게 명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 분석하면 모든 문제 풀이는요. 항상 마지막 묻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지막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 묻는 문제 금방 우리가 분석했다시피 뭐였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취소 확정 판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는 뭐 당연하죠.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을 묻는 문제만 아시니까 확신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을 그러면 알아야 되죠. 이제 거미가 똥구멍에서 이제 거미줄 빼내서 한번 빼보자고요. 자, 취소 확정 내용을 묻는 거다. 그럼 두 번째, 그 내용을 알려면 반드시 기속력을 언급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을 찾아야 돼요. 명문의 규정이요. 그죠? 이 명문의 규정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 기속력이라는 것은 이 삼권 분립 있잖아요. 삼권 분립. 첫 번째 기속력은 뭐냐면 이거 아시면 돼요. 기속력은 또 삼권 분립을 넘었을 때, 삼권 분립에 담장을 넘어가고 싶을 때 기속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권한법정주의 있죠. 권한법정주의를 넘어서고 싶을 때 기속력이 필요해요. 가끔. 그럼 기속력이 뭐냐? 이 삼권 분립의 담장을 넘어가는 기속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첫 번째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소 인용 판결의 기속력이요. 행정법 30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이에요. 위헌결정의 기속력 47조인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거기에 보면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그래요. 그러면 기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장을, 권력 상권 분립의 담장을 넘어서는 기속력이 있고 권한법정주의, 즉 재결의 기속력이 있어요. 재결청과 그다음에 처분청이 있는데 재결청의 재결이 처분청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담장, 권한의 분장이라는 담장을 넘어가서 처분청, 너 임마 나 따라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행정쟁송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효력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딴말하지 마요. 딴말하지 마. 행정쟁송법에서 배우는 모든 효력은 딴말하지 마요. 근데 딴말하지 마가 이게 후소법원이 딴말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딴말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3자가
이 소송에서 없었던, 소송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당사자로 들어오지도 못했던 제3자가 딴 말하지 말라는 건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소법원이 딴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각자가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주관성을 확보하려면 뭐한다? 개념을 만든다고, 개념을. 그래서 후소법원 딴 말하지 마. 그럼 기판력이라 그래요. 야, 처분청, 너 지금 판결하는데 딴 말하지 마. 그럼 기속력이라 그래요. 야, 제3자, 너 딴 말하면 죽을 줄 알아? 대세우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걸 두 문자 따서 기대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국민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건 판결밖에 없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 기대기 이렇게 두 문자를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지점이죠, 이 지점. 권력분립의 담장을 지금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기속력은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분립 원칙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서 행정부에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뭐예요, 이건요, 이거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잖아요. 예외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입법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입법부의 결단. 그게 뭐냐? 법률의 명문 규정이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의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명문 규정 찾아요. 예, 지금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꼬리 잡기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다. 내용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명문 규정 뭐가 있니? 30조가 있다. 행정소법 30조가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하면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은 단순히 마지막 줄이 있죠. 마지막. 여러분들 법전 있으면 법전 찾아보세요. 법전에 보면 취소 인용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어요. 1항이. 다시 취소 인용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혹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하여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무슨 효력이 벌어진다? 그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서술어가 기속한다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속화가 된다고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가 그거를 얘기를 해주죠. 당연히 얘기를 해주죠. 그래야 간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학설은 그 내용을, 학설과 판례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뭐라 하냐?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이렇게 세 개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금지를 의무로 치환하면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 규정이 물경 3개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3개예요. 첫 번째는 1항이 있고, 두 번째는 2항이 있고, 세 번째는 3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 설문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느냐는 거죠. 무조건 시험 문제, 그러니까 법에 관한 시험 문제는 제대로 없는 법률 규정이 없을 때는 제도로 접근하고,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률 규정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30조 1항, 2항, 3항으로 풀어야지. 여러분 기속력 이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속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인지 행정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혹은 행정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1항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2항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러면 그 2항이 얘기하고 있는 요건들을 다 만족하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만약 만족해버리면 뭐예요? 만약 만족해버리면 기속당한단 말이죠. 기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족돼 버리면. 근데 그게 만족 안 되면 기속이 안 되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설명의 경우는 뭐예요? 30조 중에 몇 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보면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으니까 2항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죠. 2항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익적 처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제명령이 수익적 처분이 아니에요. 구제명령이. 그건 뭐냐면 그냥 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징계처분을. 근데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니까 그거 취소해. 이렇게 단 거예요. 그게 수익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판단이란 말이에요. 판단.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복심적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어떤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자체를 여기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익적 처분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익적 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을 명하거나 아니면 자연적 자유 회복을 명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있던 의무를 걷어내주거나 있던 의무를 걷어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셨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청권이. 그런데 구제명령이 신청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명령이 내용 가르쳐 드렸잖아요. 3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파면 처분이다 그러면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사회사 그러니까 이 사경제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사적 회사잖아요. 사적 회사는 국가가 침투 못한단 말이에요. 침투 못하는데 부당 노동행위일 때만 침투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 뭐냐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관념이에요. 이건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관념인데 우리가 뭐예요?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경제 체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지도 간섭이 가능한 경제 체제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정당한 혹은 뭐냐 뭐 정의사회 구현 뭐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사경제 영역에 사적 영역에 개입되도록 우리 헌법이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막 무슨 뭐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반헌법적 작태란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 헌법을 알면은 그런 주장 못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막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주장하는 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노동법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노동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헌법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최고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으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취소인용 판결이 확정될 때고 사망의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이 침입 효과를 받는 제3자의 소재를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인용 판결이 확정될 때 이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가 내 옆집에 연탄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연탄 공장이 만들어진다. 미치는 거예요, 이건요. 창문도 못 열지. 그 다음에 하얀 내 집이 까맣게 변해가는 거죠. 이제 연탄 매연에, 그 다음에 그 먼지가루에 그냥 뒤덮여서 창문 못 열어요. 빨래도 못 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야 연탄 공장 허가 좀 취소 좀 해줘. 라고 이제 딱 갔더니 가서 봤더니 연탄 공장 허가가 나온 절차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 하자를 이유로 연탄 공장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취소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절차 있잖아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다시 재처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항을 준용하니까 이게 2항은 재처분밖에 없어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밖에 없다고요. 2항에는 재처분 의무밖에 없어요. 거기는 반복금지원이 무슨 결과재검이 그런 거 없어요. 30조 2항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반드시 재처분해야 돼. 근데 그 재처분이 제대로 된 처분이 되려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사망도요. 사망도 재처분해. 그런 뜻이에요. 절차자료로 취소됐으니까 다시 재처분해. 그때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해야 돼. 그럼 판결의 취지가 뭔지를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일단 이 문제 풀이할 때는 별로 뭐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설문의 경우는 뭐죠? 가한봉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가한봉 3월의 징계처분이잖아요. 가한봉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인용 판결. 뭐예요? 가한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심판정이 뭐예요? 정당하다. 이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니 괜찮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정당하다는 그 판정 자체를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된 경우에서 이는 3조 2항도 아니요. 3항도 아니요. 이건 1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법률 조항 했죠. 그럼 이제 법률 조항이 이제 내용이 1항이 적용되네. 그럼 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지? 재처분할 때는 판결의 취지가 기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가. 그런데 3조 1항에서는 그 사건이라고 나와요. 그 사건이라고. 그래서 주객시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데 주객시라고 이걸 배우는데 또 외우기도 하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법률 조항을 쓸 때에는. 주객시가 법률 조항에 뭐 했어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법률 조항을 쓰고 나서 다시 또 풀이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법률 조항을 들이대면 나는 주객시를 알아요. 이 주객시 때문에 입법자가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네요. 그러니 여기에 따라서 제가 판례 태도에 따라 제가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30조 1항을 써놓은 다음에 다시 또 주객시라고 해서 또 써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중문부원이죠, 이게.
이게 주권보호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주객시가 있는데 설문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확정 판결이 기속되는 경우에 어떤 부담을 논하라고 있으므로 주관적 범위를 묻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을 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재심 판정 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 범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주관적 범위 자체는 이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30조 1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누구?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미 3조 1항의 주관적 범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사건 안에 들어있죠. 그 사건 안에.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답안에는 그 사건인지 여부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사건인지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는 표현이 3조 1항에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되면 뭐가 돼요? 미친다. 그 사건이 되면 미친다. 근데 기속한다. 관계행정청 기속한다. 그러면 기속한다예요. 기속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기속한다를 다른 법적인 용어로 고치면 기속력이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기속한다는 기속력이 미친다. 이거 뜻이란 말이죠. 그럼 기속력이 미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반복금지 의무 위반이 되죠. 그 사건이 되면 기속력이 미치니까 반복금지 의무 위반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사건이 되면 재처분 의무 위반이 되고 또 그 사건이 되면 결과제거 의무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러면 교과서 서술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답안 형식은 채점자가 불편해하죠. 사례형으로 내고 있는데 교과서 서술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답안 형식은 약수령이잖아요. 이건 약수령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답안을. 지금은요. 사례형을 왜 굳이 냈겠어요? 약수령대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약수령대로 쓰시죠?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냈다는 얘기는 사례에 맞게끔 판단 과정을 나한테 좀 보여줘. 각각의 단계. 이 비례 원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다 보면 단계 구조란 말을 배우는데 모든 건 다 단계 구조로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각 단계를 밟아가면서 1단계에서 인정돼 인정 안 되면 1단계에서 그냥 탈락. 인정돼? 그럼 2단계로 가서 인정돼 인정 안 돼? 여기서 인정 안 되면 비로소 거기서 탈락. 인정돼? 그럼 3단계로까지 가볼까? 단계가 만약 그 안에 3단계로 이루어졌으면 3단계에서 인정돼? 그러면 이 법률에서 얘기하는 효과 발생. 그런데 3단계에서 마지막에 아쉽게도 또 인정이 안 되는. 그러면 이거 효과 발생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례형은. 그렇게 구성을 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법학 논리가 드러나는 판단의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사례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소에 학습하고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강조해 가르치는 영역에서 이 문제는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답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게 되겠죠.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문제풀이는 교재의 목차를 복사해 붙인 다음에 설문의 해결, 이런 식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풀이를 위하여 법학 논리적으로 재별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문제의 소재를 보면,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자, 절차상 하자 있음을 이유로 취소했다고 그러죠, 설문. 그럼 그 설문에 진짜 문제되는 걸 빼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인지. 확정 판결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자, 2항도 아니요 3항도 아니라는 걸 제거해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아니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에 위반을 이유 취소된 경우도 아니에요. 이건요. 신청권이 없단 말이에요.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청하면 돼요. 신청권 없는 게 그냥 돼요. 왜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동위원회에 가도록 해놨어요. 법이. 거기 무슨 신청권 있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행정심판에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 보셨어요? 행정심판에. 그런 거 없다니까. 이게 다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인데 심판까지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심판의 재결 갖고 알아. 이게 재결주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 재결에 무슨 청구권이 있고 신청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거기서 판단을 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심판 거절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요. 무슨 심판을 어떻게 거절해요? 거절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적법 소각화. 그 길밖에 없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 30조 1항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3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니까 3조 1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법조문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다? 말꼬리 잡기. 3조 1항에 의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3조 1항이 뭐지? 30조 제1항에 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자 당사자인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자 여기 보면 명사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래요. 기속한다 이렇게요.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기속한다 돼 있죠. 그러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설문에 그러니까 설문에 이건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행정청이 나와 있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 안 되죠. 그럼 결국 문제되는 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뭔지가 문제되고 그럼 첫 번째 그 사건이지가 그 사건에 해당해야 기속한다에 대해서 뭐? 의무 위반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아니면 의무 위반 아니잖아요. 그쵸? 그 두 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설문에 안 나타냈으니까. 설문상. 그래서 설문을 보겠어요. 설문상 해가지고, 이제 여기들을 이제 소거해줘야 돼요.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이거 문제 안 되네.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인 행정청이다? 문제 안 되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첫째, 행정법 30조의 법적 성질론 이건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건요. 이거 빼뜨린 분들이 있는데, 요거 왜 써야 되냐면, 이 법적 성질론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 30조의 법적 성질이 기판역설이다 그러면 그 사건의 의미는 판결 주문에 있는 그 처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수한 효력설로서 실제법적 효력설이다 그러면 이게 판결 주문과 취소한다라는 판결 주문과 그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된 입법사유 있죠? 개개 입법사유? 그 입법사유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건의 의미가. 그래서 요걸 꼭 써주셔야 돼. 요걸 안 써주고 그냥 다이렉트 일로 가버리면 이 친구는 있잖아요. 뭐예요? 지금 성질론을 놓치고 왔기 때문에 그건 반쪽도 아닌 반쪽짜리 답안이 돼버려요. 그 지점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속력에서 이거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법적 성질론에서 이게 뭔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렇다면 그 법적 성질론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는 뭔지 그 다음에 기속한다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설문에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중앙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나온 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의무를 부담하니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행정법 제3조의 법적 성질은 학설의 대립.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쓰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판역과 동일하다는 기판역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한 효력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서 키워드는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하다.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 키워드는 판결의 효과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거다. 이게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판례 태도. 판례는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이 판례도. 판례 암기하셔야 돼요. 자, 3조 1항의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뭐냐 했더니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게 청구가 인용돼. 그러니까 청구 기각 판결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용된 것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한다. 여기도 나왔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라고. 이게 원래는 이건 법률 규정으로 이게 3조 2항에 있는 거잖아요. 3조 2항에 있는 건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3조 1항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아셔야지 문제들이 풀린단 말입니다. 이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해서 2항 8조 2항 행정법 8조 2항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인데 이거 오자 나온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216, 218조 이거 뭐죠? 이게 기판력의 주관적법, 객관력의 객관적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의 객관적 주관적 법의를 지금 얘기하는 법률 조항이잖아요. 이게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뭐다 했더니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성결 문제가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만 한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요? 이게 뭐냐면 동모선이거든요. 이 동모선 이거 외우시는 건데 원래 이것도 성결 문제인데 원래는 성결 관계죠. 근데 판례가 여기서 성결 문제라고 써버려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속된 용어로 굳어져 버린 거 이게요. 원래 성결 관계예요. 그래서 동일 관계, 모순 관계, 성결 관계일 때는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작용을 해요.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 뭐죠? 딴 말하지 마. 딴 말하지 마 하는 작용이라 둘 다. 둘 다 딴 말하지 마인데 하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너 딴 말하지 마. 여기는요 동모성 관계에 있을 때는 딴 말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반드시 써야 되겠죠. 학설 판례 검토한 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써야 되겠죠.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검토를 하시면 이제 검토를 하시면 어떻게 검토를 하냐면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검토를 하면, 자, 기속력은 취소 판결에서의 효력이긴 한데, 기판력은 뭐예요? 모든 본안 판결의 효력이죠. 이기든 지든. 근데 기속력은요, 이긴 판결. 청구 인용 취소 판결,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인용되든 기각되든 둘 다 동일하게 인정되는 효력이다. 두 번째는 기속력은 당사자의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권력 분립의 담장을 넘어서 효력을 미치는 건데 기판력은 당사자가 어디 미친다? 주로 후소 법원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소 법원의 이제 재판관이 전소 법원의 재판을 보니까 쟤 뭐야 저거. 내가 했으면은 저거 당연히 이거 원고가 이기게 해주는 건데 저 재판관 연수원 다닐 때도 더럽게 공부 못하니 여전히 똑같네. 그러면서 야 나한테 갖고 와봐. 그래서 갖고 와서 여기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기판력이. 자 그런 다음에 기속력은 일종의 실체법적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이죠. 그래서 기속력은 기속력 위반이 되잖아요. 실체법상 효력이기 때문에 당형 무효인 처분이 돼버려요. 근데 기판력 위반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소장 이건 접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부적법 소각화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효력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는 상이함으로 특수효력서가 판례가 타당하다. 검토는 항상 타당하다로 나오죠. 검토는 항상 그것도 판례가 타당하다로 나오죠. 언제나 판례가 타당하다 나오죠. 그러면 검토 및 사안의 경우잖아요.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그러면 미세에 해당하는 논리 접속어 그렇다면 미세에 해당하는 논리 접속어 사안의 경우 기속력이 미치는 그 사건의 의미와 기속한다의 의미가 문제된다. 이렇게 해서 딱 빠져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되니까 다음 목차로 이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로마자 3번 그 사건의 의미와 기속한다의 의미. 자, 그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셨죠? 이거 판례. 이거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그 사건이란 법원이 처분시까지 법관계와 처분시까지의 법관계와 사실관계에서 이 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동동동 이렇게. 자 그래서 동일한 이유,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라고요? 그 사건이 뭐냐면 법관계 사실관계에서 처분 시의 법관계 사실관계에서 이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즉 이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동동동동이에요. 동동동동. 그래서 동일한 이유, 이자 인행 이렇게 오세요. 동동동동 이자인행 그러니까 이자인행 이자를 연행해라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동동동동 이자를 연행해라. 그래서 동동동동 먼저 써놓고 옆에다가 이자를 연행해라. 그러면 동일 이유, 동일 자료, 동일인, 동일행위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원이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 이 법이라고 판단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판단한 게 그럼 이 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크게 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배울 것 같은데 준례재량이라고 배우죠. 준례재량이라고. 그래서 이 법의 영역에는 주체상하자, 내용상하자, 절차상하자, 형식상하자가 있어요. 그중에 절차상하자, 형식상하자 있죠. 이 절차상하자, 형식상하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후속 처분은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면. 그 다음에 내용상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의 내용상 사유가 이게 이법 사유거든요. 이게 내용상 사유는 법원이 이 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상 사유와 기사동 배우시죠, 여러분? 기사동, 처분 사유,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사건이 되면 뭐가 미친다? 기속력이 미치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미치니까 판결 확정되기 전에 기사동이 있는 것은 다 갖고 와 본안으로.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뭐라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고요. 그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내용이에요. 기속력이 인정되는 사유들은 다 갖고 와.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아시겠죠? 근데 기속력이 인정되는데 네가 만약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그것을
본안에서 얘기 안 하잖아? 그 판결이 확정됐잖아? 이제야 비로소, 판사님, 저 이제 다시 이제 처분 한번 할게요. 하면서 그 사유 가지고 하면 뭐가 된다? 기속력이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속력의 그 사건이라는 이 범위와 처분 사유의 기사동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동전의 앞뒷면.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은 사실 변론 종결시 이전에 너 다 주장해.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줄게. 그런데 기사동이 없는 걸 주장하면 너 이거 안 받아준다? 그럼 그건 어떻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그걸 사유로 해서 다시 처분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법학 과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런 말 아시잖아요. 율법은 1.1핵이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배우는 법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변경시켜서도 안 되고 추가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살아있는 율법이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즉 이 법률 규정의 명사를 해석한 판례가 살아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러분들 기사동이라고 배우죠? 이 기사동 여부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을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그래서 기사기동이라고 다시 해오죠, 이걸. 기사기동.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처분 당시에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여기 보세요, 요거 어디서 배운 거죠? 이거 첫 추변에서 배운 거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이거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을 배웠던 거 그대로 여기다 써먹는 거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처분 당시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여 처분하는 경우,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음이라는 이유를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제시하여, 그냥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음 이렇게 썼어요. 그냥 처분서에다. 그래놓고는 이거 보라? 아니네.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제시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해당해. 이건 그 사건에 해당. 그래서 뭐가 돼요? 사실 변론 정결 이전에 이걸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미처 주장을 못했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적시 제출주의라는데 주장 못했어요. 그래서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거 썼으면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건데 처분청이. 그러고 나서 확정되니까 다시 이 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근거 법령 요걸 가지고서 처분을 다시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기속력이 미친다. 그 사건에 해당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온 후 처분서에 명기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제시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나 처분 시 이후에 변경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기속한다의 의미는 기속한다는 기속력이 미친다.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치는 기속력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 기속력이 미치게 되면 처분행한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보다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의 반복금지에 대응하는 반복금지 의무, 그 다음에 판결이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재처분 의무, 그리고 취소인용 판결로 인하여 위법하게 된 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결과 제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설문을 이제 보자고, 이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도대체 어떤 건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뭐만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이 절차상 하자를 없애는 게 이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절차상 하자를 유지하면서 재심 판정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당한 노동행위인데 정당한 노동행위라는 그게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제 절차상 하자를 있잖아요. 보완하고 그거 정당한 노동행위야. 너 3개월 감방한 거. 그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외의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면 된다. 보완해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다시 하더라도 반복금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 결과 재처분 의무 위반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반복금지 의무가 아니면 재처분 의무 위반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당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요. 문제는 왜냐하면 재심 취소 인용 판결의 위법사유인 절차하자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절차하자를 그대로 유지하며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사건이어서 기속력이 미치나 재심 취소 인용 판결의 위법사유인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 입도 하나는 재심 판정의 절차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아무런 처분 안 해요. 얘가. 재심 판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 판정이 취소해버렸다고. 재심 판정이 네가 지금 판단했던 그건 잘못된 거야. 취소해버렸어요. 그죠? 취소했다는 얘기는 그 정당한 해고 행위를, 정당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어떻게 했어요? 전체가 다 취소한 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전체가 다 취소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도 징계처분은, 이 징계처분은 기속 의무가 있는 처분이 아니죠. 이건요. 기속 의무가 있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사기업의 처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속 의무가 있는 처분도 아니고 취소 판결은 더군다나 취소 판결. 이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므로 반복금지 의무 위반이 없게 돼요. 오히려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취소 확정 판결이 기속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는 반복금지 의무예요. 재처분 의무가 아니에요. 재처분 의무라고 이제 구성을 하시는 답안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짧은 그런 법학 지식 올 때는 그거는 약간은 무리한 답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취소 판결, 형성 판결 있죠. 이거는 뭐예요? 29조 아시죠? 29조. 행정수법 29조 뭐예요? 대세요. 따라서 이 갑은 있잖아요. 갑은 이 취소 판결을 가지고 자기 회사로 가는 거예요. 재심 판정이 취소됐다라고 자기 회사로 가가지고 회사 측에 그걸 내면 돼요. 그걸 내면 그 판결력을 누가 받는다? 회사가 받는 효력이 있다. 대세요. 판결이 효력을 받으니까 이 회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감봉 그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취소 감봉된 거 있죠? 다 돌려줘야 돼요. 이거. 대세에 의해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재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서. 재심 중앙노동위원회가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재결로 너 처분 취소. 너 있잖아. 그 3개월 감봉 징계처분 취소.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했던 거 자 그거 다시 돌려줘. 그거 다 원상회복해서 다 돌려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성 판결이라 그래요. 형성 판결이라. 그래서 대세어로 접근한다면 대세어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쪽으로 3조 2항이나 이쪽으로 재처분을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요. 기소 의무가 있는 처분도 아니에요. 이거 처분 아니에요. 징계 처분은 처분이 아니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사기업에서 했던 일이라고. 사기업에서 징계한 거라고. 그건 처분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분이 아니고 취소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제 처분청은 지방노동위원회. 그럼 지방노동위원회가 너 그 처분 취소해. 그리고 감봉된 거 3개월치 다시 돌려줘. 그거 하냔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왜? 제3자로서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세요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대세요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건요. 대세요. 대세요는 딴 거 없어요.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내 거 내놔, 그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 내놔. 노동자가 가서, 그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금지 의무로 구성하는 게 좀, 답안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고급의 논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